여기에 드디어 제대로 비판하는 프랑스 매체가 나오면서 현지 팬들의 공감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소풋은 지난 릴과의 경기를 분석하면서 덴벨레의 부진을 주목했습니다. 프랑스 국적이며 과거 바르셀로나에서 뛰었기 때문에 엄청난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를 매체에서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팬들의 경우 많이들 비판하고 있으나 현지 매체에서는 꺼려하는 모습인데요. 드디어 제대로 된 비판 보도가 나왔습니다. 과거 루이스 엘리케 감독과 호흡을 맞췄던 그는 이번 시즌 PSG에 입단한 이후 양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총애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덴벨레는 특유의 스피드와 드리블 능력을 활용한 침투는 탁월하지만 결정력에서 계속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릴전을 비롯해서 최근 다른 선수들이 만들어준 찬스를 계속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어서 비판 여론이 큰 상황입니다. 소풋은 이 점에 주목했는데요. 특히 덴벨레가 이강인의 식도 패스를 마무리하지 못한 장면에 주목했습니다. 이 매체는 덴벨레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강인의 인사이드 패스를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위기를 자초했다. 많이 아쉬웠던 장면이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시 제대로 분석하고 비판했는데요. 통계 매체에서도 키패스 2회를 기록한 이강인 선수인데요. 이 키패스 모두가 덴벨레에게 향했었고 이렇게 기가 막힌 키패스, 식도 패스 2회를 모두 날려먹은 덴벨레였습니다. 재미있는 건 어느 때와 마찬가지라고 표현하는 매체의 센스가 정말 탁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최근의 PSG 부진한 경기력에 대해서 이강인의 식도 패스를 거절한 덴벨레를 비롯한 선수들의 결정력을 탓한 것이라며 인종차별적 억가를 일삼는 프랑스 현지 매체들을 반박하는 제대로 된 보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한 번 이강인을 향한 저평가가 뒤집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리그안 공식 사무국에서 발표한 11월 이달의 골에 이강인 선수의 데뷔골이 선정된 점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강인 억가 속에 다행히도 다양한 매체에서 공정한 보도를 하며 이강인을 치켜세우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금 이강인이 이달의 골에 선정되었을 때 리그안 공식 사무국에서 했던 코멘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리그안 공식 사무국에서는 이달의 골로 이강인 선수의 데뷔골이 선정되었음을 알렸고 여기에 이렇게 코멘트했었습니다. 특별한 선수의 특별한 득점. 리그안 공식 사무국이 평가한 이강인 선수인데요. 이보다 이강인 선수의 골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파리에서 뛸 자격이 없다는 등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매체나 전문가들의 어이없는 평가는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 선수가 넣은 데뷔골이 팬들의 몰표를 받고 이달의 골에 선정될 수 있었을까요? 대한민국의 보석을 넘어 이제 유럽 축구 속에서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하여 세계 축구계의 보석이 될 이강인 선수입니다. 특별한 재능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선수도 사람이기에 부진할 수 있으나 전반적인 평가와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비난받을 만한 이강인 선수의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선수인 이강인이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잘 헤쳐나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은데요. 들을 필요도 없는 현지 매체의 왜곡된 평가 속에서 좌절할 이강인 선수도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부상만 조심하시면서 맹활약하기를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강인 억가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이 통계를 봐야 한다. 지금 이강인이 얼마나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다. 지난 도르트문트전 이후부터 계속되는 이강인 억가인데요. 자꾸 선을 넘는 모습에 이강인 억가 좀 그만하라는 팬들도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프랑스 현지 축구 전문가 및 매체들이 지나치게 이강인을 폄하하고 억가하는 실정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하지만 최근 데이터풋에서 공개한 통계로 인해 잠잠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 기반 프랑스 축구 분석가 데이터풋은 이번 시즌 이강인의 활약에 대해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기록은 정말 강력하다. 유일한 약점은 크로스인데 이는 중앙에서 뛰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고 흥미로울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 여기서 이강인은 같은 기간 동안 같은 포지션에서 뛰었던 선수들에 비해 아주 뛰어난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어 데이터풋이 분석한 7가지의 카테고리를 정리하면 마지막 슛, 마지막 패스, 손실 방지, 크로스, 드리블과 탈압박, 찬스를 만드는 패스, 수비 활동인데요. 데이터풋이 제시한 통계치를 살펴보면 마지막 슛, 마지막 패스는 준수한 활약인 초록색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 방지, 드리블과 탈압박, 찬스를 만드는 패스, 수비 활동 이 4가지는 최고 높은 활약인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크로스를 제외하면 모든 부분에서 리그 최상위권 수준의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에서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아무리 억가를 해도 객관적 수치가 최소 평균 이상인 상황에서 지나치게 PSG 수준 미달이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수준 미달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프랑스 축구 전문가인데요. 지난 시즌 5대 리그 드리블 성공률 1위 선수가 수준 미달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또한 엘리트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부분 역시 리그 최상위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수비 활동, 수비적인 통계치도 리그 최상위권인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이강인 선수입니다. 이 통계치가 공개되고 한 현지 팬은 분명 이강인은 지난 시즌 유럽 최고의 드리블러였어.
근데 이번 시즌엔 그런 드리블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라고 코멘트를 달았는데요. 그러자 데이터풋이 답변을 달아주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풋은 마요르카와 PSG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 지배적이고 점유를 중시하는 PSG에선 주로 압박을 벗겨내기 위해 드리블을 사용한다고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리그앙에서 파리를 상대하는 팀들이 모두들 라인을 깊숙하게 내린 상태에서 수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패스 위주의 플레이와 상대의 강한 수비 압박을 풀어내기 위한 탈압박이 플레이에 초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요르카에서는 역습 상황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는 공격적 드리블을 할 수 있었다면 파리에서는 탈압박 위주의 드리블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찬스를 만드는 패스, 손실 방지 부분이 엄청난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이강인은 충분히 파리 생제르맹에서 가장 창조적인 선수로 찬스를 만드는 패스를 수없이 뿌리고 있으나 특히 덴벨레가 자주 말아먹어서 공격 포인트가 나오질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일전에서도 완벽한 두 차례의 키패스가 전달되었으나 득점으로 만들지 못한 덴벨레였습니다. 여기에 최근 슈퍼러브 축구 유튜버 팀이 발렌시아 훈련장에 방문하여 이강인을 유소년 때 가르쳤던 스승을 만났는데요. 이강인을 12세, 17세, 18세 때 가르쳤던 앙글로 코치와 인터뷰한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앙글로 코치는 이강인은 항상 우상향으로 발전을 했어요. 12세 때 이미 또래들과 다르다는 것을 제 눈에는 보였어요. 나이에 비해 기술이 좋고 상대방을 쉽게 제치는 선수였어요. 그리고 나서 발전하며 진화했고 경험을 쌓아 성장하고 더 좋은 선수가 되었어요. 발렌시아 1군 선수감이라는 것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이 아카데미 훈련장에서의 데뷔골과 환상적인 활약을 잊을 수가 없어요.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라며 극찬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강인 선수는 천재 선수란 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발렌시아 팀 내에서도 항상 나이가 2살 더 많은 형들 팀에서 경기를 항상 업해서 했으니까요.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전체 팀에서 유럽팀에서 스카웃하려고 난리법석을 떨었을 뿐 아니라 스페인 국대에서조차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려고 국적이민을 시켜려고 했겠습니까? 말 그대로 스페인 축구를 씹어먹은 선수입니다. 그런 선수가 많거나 흔할까요? 강인 선수의 천재성, 잠재성은 많은 레전드들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등비등 선수였음 절대 외국인을 이민시키려고 안 했을 겁니다. 아마도 이강인만한 선수는 20년간은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레전드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이어 세계 축구사에 또 한 번의 역사를 쓸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이강인이 터치플레이 채널에서 고 유상철 감독님이랑 얘기한 게 있었는데 유럽 선수들은 기본기는 엉망인데 상대가 압박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판단 능력이 빠르다고 하는데요. 왜냐면 스페인 유수는 어릴 때 경기를 많이 뛰고 경기력 위주로 훈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스카우터들이 한국 선수들 평가할 때 기술이 좋고 빠르고 기본기도 훌륭한데 전술이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강인이는 이를 갖추기 위해 외국에서 축구를 해야 한다고 강인이의 부모님들께 적극 권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인이 같은 아이를 본 적이 없어서 방송 후에도 UBFC에서 따로 교육했었고 결국 10살 때 스페인행이 성사되면서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U20 월드컵 4강 김은중 감독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옛날보다 기본기, 개인 능력이 훨씬 앞서고 있으나 특별하지 않은 것은 특징이 없다. 전술이에도 게임 운영 능력과 더불어 개인적 특징이 강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스페인에서 게임 운영 능력, 전술이해도 등이 탁월했고 탈압박과 드리블이라는 개인 능력까지 좋아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상황입니다.